챔피언에 오른 후 도전자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린 해글러는 어느덧 무스타파 햄쇼와의 대결에서 이기며 10차 방어전에 성공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로 챔피언 타이틀을 뺏길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당시 WBC의 정식 경기 룰은 15라운드였으나 햄쇼와의 대결에서 12라운드로 정하고 싸운 것이 문제가 된 것. 이 때문에 WBC는 해글러가 규정을 어겼다며 타이틀을 박탈하려 했으나 밥 에럼의 중재로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밥 에럼이 해글러를 도와준 이유는 그가 챔피언이 된 후 밥 에럼의 휘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사실 해글러가 챔피언이 되기 전 충분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한 이유는 프로모터들 간의 힘싸움이 컸고, 챔피언이 된 후 마케팅이나 시합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 해글러는 결국 밥 에럼과 손을 잡은 것. 그 후 밥 에럼의 파워로 이번 일을 잘 무마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비를 한번 넘긴 해글러는 1984년 12월 13일 11차 방어전 상대로 디트로이트의 저격수 토마스 헌즈와 맞붙게 된다. 이날의 경기는 흥행 수익을 제외한 파이트 머니만 해글러 540만 달러, 헌즈가 530만 달러로 초유의 관심을 모은 세기의 대결이었는데, 경기 전 예상은 의외로 헌즈의 근소한 우세였다. 이는 둘 다 각각 두란전에서 승리했지만 판정승을 한 해글러와 2라운드 KO 승을 한 헌즈의 경기력에서 나온 결과로 이를 의식한 듯 헌즈는 나는 두란을 2라운드에 끝냈지만 해글러는 고전 끝에 판정으로 잡았다. 나는 앞으로 4체급을 석권할 것이고 해글러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며 챔피언의 비위를 긁었고, 이에 해글러는 나는 쿠에바스나 두란이 아니다. 개천에서 놀던 고기와 바다에서 놀던 고기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1985년 4월 15일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 특설링에서 벌어진 경기. 시합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해글러는 폭발적인 러싱으로 헌즈의 인사이드를 점하고 가공할 좌우 펀치 세례를 퍼붓는다. 예상치 못한 초반 러시에 당황한 헌즈였지만 곧바로 전면전을 감행하면서 둘은 초반부터 난타전을 전개. 헌즈가 여러 차례 카운터를 챔피언 앞면에 명중시켰지만 해글러는 흔들림 없는 맷집을 자랑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초반부터 터지는 불꽃 같은 파이팅에 흥분한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고, 어느덧 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온 해글러의 이마는 찢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2라운드. 헌즈는 링을 활용하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잽을 날렸지만 그의 잽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며 묵묵히 전진하는 해글러. 이런 해글러의 기세에 눌린 헌즈는 뒤로 물러서다 넘어질 뻔한다. 이후 해글러는 점점 헌즈와의 거리를 좁혀 들어갔고, 당황한 헌즈는 레프트 훅을 날렸으나 해글러가 피하면서 순간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해글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 이런 해글러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2라운드밖에 안 됐지만 헌즈의 몸놀림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라운드 후반 코너에 몰리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다. 3라운드. 헌즈는 긴 리치를 활용하여 송곳 같은 펀치로 계속해서 해글러의 다친 이마를 노린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다리가 풀린 헌즈. 이를 놓치지 않는 해글러는 그를 코너에 몰아넣고 공격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둘은 엉켜버린다. 이때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키는데 아무래도 해글러의 부상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그런 듯하다. 이내 경기는 시작되고 헌즈는 링을 돌며 공격을 피하는데, 이때 해글러의 섬광 같은 레프트가 헌즈의 앞면에 꽂히고 당황해 뒤로 물러난 그에게 해글러는 또다시 좌우 연타를 날린다. 이 공격에 헌즈는 반대쪽 로프로 밀리게 되는데, 이를 놓치지 않은 해글러는 곧바로 달려가 회심의 라이트 훅 피니쉬 블로우를 장렬. 헌즈는 그대로 링 바닥에 누워버리고 만다. 이를 본 주심은 경기를 결국 중단시키는데, 마지막 해글러의 라이트 훅이 얼마나 강했는지 경기가 끝난 후에도 헌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11차 방어전에 성공한 해글러. 헌즈의 우세를 점쳤던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깬 이 시합은 약 200만 명의 유료 시청자가 몰리면서 1971년 알리 대 프레이저전의 160만 명의 기록을 능가하는 신기록을 작성하며 2,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홈즈 대 쿠니전에 2,200만 달러를 앞서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경신하게 되고, 해글러는 파이트머니와 흥행 수익을 합쳐 1,010만 달러를 챙기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갈아치운 이 시합은 1985년 링지의 올해의 경기로 선정. 해글러를 중량급의 전설 카를로스 몬존, 슈거레이 로빈슨과 맞먹는 슈퍼스타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헌지와의 대결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인 해글러에게 그 누구도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무렵 모스크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아프리카의 야수 존 무가비가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지명 도전권을 획득. 겁없이 해글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무렵 부상을 당한 해글러는 4개월가량 시합을 연기하게 되고 50만 달러라는 금전적 손해를 입으며 링에 오르게 된다. 1986년 3월 10일에 벌어진 경기. 무가비는 야수라는 별명답게 감각적이면서도 빠른 움직임과 변칙적인 스타일로 해글러가 대시할 때마다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닌 잽을 날려 반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해글러의 공격은 번번이 막히면서 양쪽 다 시원한 연타 공격이 나오질 않았다. 이렇게 단타성 펀치를 교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둘은 6라운드. 해글러의 강력한 라이트가 무가비를 맞춘 것을 시작으로 그간 이어가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둘은 그 자리에 서서 몸을 맞대고 정신없이 펀치를 나누는데 확실히 인파이팅에 강한 해글러의 펀치가 무가비의 안면에 계속 적중하면서 무가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무가비는 클린치를 시도하지만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그러기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엄청난 정신력으로 라운드 종료공이 울릴 때까지 버티는 무가비. 해글러로서는 아까운, 무가비로서는 지옥 같았던 라운드는 그렇게 끝나고 만다. 엄청났던 6라운드 이후 둘 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후에도 초반과 마찬가지로 서로 피하지 않고 펀치를 맞교환한다. 허나 11라운드. 경기 내내 끈질기게 버티던 무가비의 안면에 해글러의 3연속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무가비는 허리가 크게 휘어버리고 만다. 이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원투를 날리는 해글러. 전의를 상실한 무가비는 해글러의 2연속 라이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챔피언을 상대로 피하지 않고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준 무가비는 대단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해글러는 12차 방어라는 대업적을 기록. 이날 경기를 관전한 레너드가 환호하며 그의 승리를 축하해줬다. 근 11년간의 무패 행진. 8년간 12차 방어전 성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쌓으며 위풍당당했던 해글러.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도 노을이 짙어오고 있었다. 12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해글러를 지켜본 대중들은 미들급 14차 방어를 이룬 카를로스 몬존과 비교를 하며 그가 이 기록을 깨길 원했으나 정작 해글러 본인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이 무렵 은퇴한 슈거레이 레너드는 해글러와 무가비전을 관전한 후 해글러의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 그와의 대결을 결심하고 컴백을 선언. 해글러 대 레너드라는 꿈의 대결이 성사되게 되는데 당시 해글러는 해롤 그레임과 지명 방어전을 치르지 않고 레너드와 대결을 벌이는 것을 이유로 WBA 미들급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되고 IBF 타이틀마저 지명 방어 시한을 넘겨 박탈당하고 만다. 이제 마지막 남은 WBC 타이틀을 놓고 레너드와 대결을 벌이는 해글러. 1986년 4월 6일 수많은 군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맞붙는 두 레전드의 경기는 입장 수익만 790만 달러였고 전 세계 75개국에 동시 생중계가 된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해글러는 평소 스타일과 같이 레너드를 압박하며 펀치를 날렸고 넓은 링을 활용하여 뒤로 빠지면서 해글러가 러시해올 때마다 클린치로 공격을 막는 레너드. 시합은 예상과는 달리 지루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2라운드 후반,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레너드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해글러. 관중들도 들썩이기 시작한다. 허나 또다시 요리조리 도망다니며 해글러가 공격할 때마다 클린치로 막으면서 기회를 노려 야금야금 펀치를 날리는 레너드. 4라운드에는 쇼맨십에 가까운 펀치를 날리면서 자극하지만 해글러는 그의 가벼운 펀치에 데미지가 없다는 듯이 웃어 보인다. 5라운드. 레너드는 이전 라운드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글러와 맞붙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불리하다 싶으면 클린치를 시전. 이에 짜증난 해글러는 회심의 스윙을 날렸으나 안타깝게 빗나간다. 이후 또다시 요리조리 피하면서 펀치를 내지르며 점수를 따내는 레너드.
막판 해글러가 그를 코너에 밀어넣었지만 시원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받게 되는데,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리자 해글러는 경기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레너드를 밀쳐내는 짜증을 보인다. 하지만 레너드는 이런 해글러의 반응을 오히려 기다렸다. 짜증으로 평정심을 잃은 해글러에게서 야금야금 점수를 따내는 레너드. 그는 영리했다. 이런 레너드의 계략에 말린 해글러는 계속해서 안면을 허용하며 6라운드를 끝낸다. 이후 비슷한 상황 속에 시간은 흐르고 9라운드. 레너드를 코너에 몰아넣고 공격을 하는 해글러. 한동안 방어에 치중하던 레너드가 갑작스레 속사포 연타를 시전하며 해글러의 안면을 정신없이 두들기기 시작. 이에 해글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정신없이 맞는 와중에서도 맞받아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한다. 이후 레너드는 계속해서 링을 활용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해글러를 빠르고 재치있는 움직임으로 공략하는데, 라운드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 종료 30초 전. 둘은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서로 난타전을 전개. 결국 공이 울리면서 승패는 판정으로 가리게 된다. 결과는 레너드의 2대1 승리. 화려한 개인기로 점수 내기식의 펀치를 날린 레너드는 49.1%의 펀치 적중률로 해글러의 36.7%보다 앞서며 부심단의 지지를 얻었던 것. 하지만 대부분의 미디어는 레너드가 라운드를 훔쳤다라 말하며 그의 속공은 화려했지만 과장된 보여주기식으로 상당수가 해글러의 팔과 글러브에 걸렸으나 이를 제대로 못 본 심판진들이 속은 것이라 비평했다. 해글러 역시 판정에 불복하며 불쾌함을 표시, 재대결을 요청했지만 레너드는 이를 거부. 이에 대해 레너드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해글러를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재대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둘의 경기가 성사되는 조건으로 레너드 측에서 해글러에게 대전료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준보다 큰 링과 12온스 글러브, 15라운드가 아닌 12라운드로 WBC 표준이 아닌 아웃복서인 레너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 해글러의 자만이든 영리한 레너드의 전략이든 결과는 레너드의 승리였고, 자존심이 상한 해글러가 계속 재대결 요청을 반복하자 레너드는 완전히 은퇴를 해버린다. 이에 해글러는 "이런 더러운 수작이 복싱이냐?" 라고 분노하며 돌연 은퇴 선언. 1987년 67전 62승 52KO 2무 3패의 전적을 남기고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해글러가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너드는 돌연 은퇴를 번복, 링에 복귀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복싱 정치의 신물이나 은퇴한 해글러는 미국을 떠나 이태리로 가 영화계에 입문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1989년에 개봉된 B급 액션 영화 인간병기 인디오에 출연하여 영화계에서 성공을 꿈꾸었지만 흥행에 실패하게 되고 아내와 자주 다투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영화배우로서의 꿈을 접지 않고 1991년 전편의 후속작 인디오2의 주연을 맡아 다시 한번 도전했으나 이 역시 흥행에 실패하면서 영화계에서도 떠나고 만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실패한 해글러를 보고 복싱계에선 여러 차례 그의 복귀설이 나돌았지만 끝내 그는 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의 명성도 잊혀질 즈음인 2021년 3월 13일 해글러의 두 번째 부인인 케이지 해글러는 해글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향년 66세로 당시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그의 사망 소식에 주요 스포츠 방송사들은 그의 업적을 요약하는 기사 및 방송을 내보냈고, 판정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슈가레이 레너드는 인터뷰에서 해글러와의 경기를 두고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다고 느꼈던 경기였다며 뒤늦게 그의 업적에 경의를 표했다. 후에 해글러가 코로나19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해글러의 아내는 이에 대해 거짓이라며 부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해글러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자기의 실수에 대해 남을 탓하지 말라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뭔가 의미가 있다며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해글러의 아내는 사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너무나 뛰어난 기량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다 천신만고 끝에 챔피언이 되어 8년간 12차 방어전을 치르며 미들급 최고의 자리를 지킨 사나이. 미들급 역사상 최강의 턱을 가진 소유자로 총 67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의 다운도 허용하지 않은 철벽 맷집과 15라운드를 뛰고도 남은 스태미너의 유연성과 탄탄한 기본기,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만능 스위치 히터로 전성기 시절 그 누구도 그의 왕자 자리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했던 미들급의 전설 마빈 해글러. 당시 비인기였던 미들급에서 본인의 기량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고 고든 성품 때문에 온갖 텃세와 비리에 찌든 복싱계를 떠나버린 비운의 챔피언.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은 강인한 인상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상대를 압도하는 링 위의 도살자 해글러의 강렬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